다음으로 피고인은 윤석열로부터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교부받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이행을 지시받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이도 다음에서 살피는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문건을 교부받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이행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사실은 김용현이 윤석열의 지시로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외교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경찰청장 등에게 교부할 문건을 만들었고 실제 한덕수, 조태열, 최상목, 조지옥, 김봉식에게 해당 문건들이 교부되었다. 더구나 윤석열은 김용현이 19시경 찾아와 국회 외곽은 경찰이 경비를 서야 할 것 같다고 하길래 내가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바꿔주려고 하다가 서로 지휘,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조지호와 김봉식을 삼청동 안전가옥으로 오라고 하고 김용현을 데리고 들어갔다. 거기서 잘 협조해달라고 했다. 라거나 김용현이 국회 바깥 외곽을 경찰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길래 경찰청장 및 서울경찰청장을 연결시켜 주었다. 라고 각 진술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볼 때 김용현이 내란 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윤석열은 각 부처의 소관 부서나 지휘감독 관계를 염두에 두면서 윤석열이 수립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주요기관 봉쇄 및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의 내용은 경찰청, 소방청과 관련된 업무이고 경찰청과 소방청을 지휘할 권한이 있는 소관 부처는 행정안전부 장관이므로 그 장관인 피고인도 위 문건을 교부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허석권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이 24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진입계획을 알려주며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언급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의 내용과도 일치하며 계엄 당일 소방청에 경찰의 특정 언론사 진입 계획 및 단전단수에 대해서 언급한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하다. 대통령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상의 왼쪽 안주머니에서 문건을 꺼내어 펼쳐 보이며 확인하는 장면, 대접견실에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 퇴장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문건을 꺼내어 한덕수에게 보여주며 설명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피고인은 21시 14분경 다시 직무실에 잠깐 들어간 자리에서 원탁 위에 놓인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계획이 기재된 문건을 얼핏 보았을 뿐이고 상의 안쪽 안주머니에 있는 문건은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이 아니다 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본인이 세 차례에 걸쳐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 펼쳐보고 약 11분간 한덕수와 주고받고 손으로 짚어가며 대화를 나눈 문건이 무엇인지 특정조차 하지 못하고 단지 해당 문건이 당일 울산 국민통합 김장 행사 등 관련 인터뷰 자료 일정표 등일 것이라는 가능성만 제기하고 있을 뿐인데 한덕수는 당시 대접견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당일 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국민통합 김장 행사에 같이 동행할 아내와 연락 없이 서울로 왔기 때문에 아내의 귀가를 걱정하며 일정표를 봤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은 서울행 KTX 열차에 탑승하고 난 이후인 18시 20분경 이미 아내와 통화를 하였고 피고인이 한덕수와 대화를 나눌 시점에는 일정상 피고인의 아내가 이미 김포에 도착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신빙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허석권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였는지 여부를 보건대 허석권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피고인이 특별한 사건 사고에 소방이 출동할 것이 있느냐 라고 물어 특별한 상황은 없습니다 라고 답변했더니 이어서 피고인이 소방청이 단전단수 요청받은 것이 있느냐고 물었고 그래서 제가 요청받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한겨레, 경향, MBC, JTBC,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24시에 경찰이 투입 또는 진입된다. 연락이 가면 서로 협력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언론사를 빠르게 말하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제가 몇 번 되묻고 이를 혼잣말로 되뇌이면서 메모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당시 소방청 상황판단회의에 참가했던 배덕권, 김학근 등도 허석권이 전화를 받으면서 몇 군데 언론사를 말한 것이 기억이 나고 전화를 끊고 단전 단수가 업무에 맞는지 등을 논의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이후 허석권이 차장인 이영팔, 배덕권 등과 소방청의 업무에 단전 단수가 포함되는지
등에 관해 논의한 사실, 이영팔은 특정 언론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소방재난본부 측에 전화를 하여 경찰과의 협조를 강조한 사실, 허석권도 황기석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이 협조가 있었는지를 묻는 통화를 한 사실 등이 있고, 여기에다가 소방과 경찰의 협조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굳이 소방청장과 경찰청 차장이 이를 직접 서울 소방재난본부장에게 강조할 필요성이 전혀 없고, 소방청 판단 회의에서는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해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이 기재되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허석권과 이영팔은 피고인의 전화가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임을 전제로 서울 소방재난본부의 단전 단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최대한 자제하면서도 경찰로부터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온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향후 있을 경찰의 단전 단수 협조 요청에 대비하여 서울 소방재난본부 차원의 대응을 강조하는 등 피고인의 지시에 부합하는 후속 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석권에게 한 전화를 단순 업무 협조 내지 협조 요청으로 볼 수는 없고, 행정안전부 장관인 피고인이 직접 그 소속 외청인 소방청의 장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해 경찰이 투입되는 것과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내란 주요 임무 종사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보겠습니다. 국헌문란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 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하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는 아니하며 다만 미필적 인식만 있으면 족합니다. 한편 내란죄는 다수인이 집단을 이루어 국헌문란 행위라는 하나의 내란 행위에 나아가는 것이므로 내란 행위를 포괄적으로 인식, 용인하고 있는 이상 내란 집단의 구성원 각자가 내란을 구성하는 모든 개별적, 구체적 행위, 즉 내란 집단의 행위라고 인정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거나 관여할 필요는 없고, 전체적으로 내란의 각자가 가공하는 의사를 가지고 이에 기여한 바가 있는 이상 내란죄의 죄책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고인은 법조인 겸 정부의 고위 공직자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에 대해 잘 알 수 있었고, 더군다나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다수의 시민들이 국회로 모였고 국회의원들은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신속히 국회로 등원하였으며, 내란 행위에 대한 지시를 받은 일부 군과 경찰의 지휘관들과 그 소속 인원들은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며 그 지시를 사실상 거부하기도 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평균적 법감정을 가진 사회 일반인으로서도 윤석열, 김용현 등의 비상계엄 선포 및 그에 따른 후속 행위에 위법적인 요소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입니다. 피고인은 적어도 20시 36분경 대통령실에 도착한 이후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였고, 윤석열로부터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받아 그 이행의 지시를 받았으며, 위 문건에는 군 내지 경찰이 투입하여 봉쇄할 여러 기관이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해당 기관들에 대한 병력 내지 경찰력 투입을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윤석열로부터 위 지시 문건을 교부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내용에 따라 직접 경찰청장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에 대한 협조를 지시하였습니다.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는 내란 행위의 국헌문란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직접적인 계획과 그 수단의 일부로서 내란죄의 중요 임무에 해당하고,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사들의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내란 행위에 대한 비판 여론의 결집을 저해하고 전체 내란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내란 행위에 의해 달성한 상태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피고인은 허석권과의 통화 직전 조지호와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조지호가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이어서 그 지시사항을 하달하느라 피고인과는 제대로 통화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지호의 이 법정 및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증언한 내용, 통화 시간 등이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조지호와 실질적인 통화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당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등은 여러 언론에서 톡보로 보도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조지호, 허석권과 통화를 하기 전까지 강원도지사, 서울시장 등 다수의 사람들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정부 종합청사에 도착하여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간부회의 주제를 준비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계엄 선포 이후 국회 등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간부회의에서
간부 회의에서도 국회 상황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허석권과 통화할 당시에는 국회 상황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